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아직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더 빨리 간다, 이렇게 아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세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세 단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그리고 일상, 동네인데요. 뭐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이 들으셨고, 언택트라는 단어, 언컨택트라는 단어를 써서 비대면, 거리두기, 이런, 아무래도 이거는 불가피하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 못한 변화가 있다면 일상인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집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또 가족이 집에서 뭘 하는지, 그렇죠? 엄마가 집에서 뭐 하고 아내가 뭐 하는지도 알게 되고, 우리 자신도 인전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려는 그 변화는 동네입니다. 동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전국 단위로 살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에 큰 관심을 안 보이다가 이제 원거리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출퇴근도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 근처에서 뭔가를 찾는 거죠. 음식이든 쇼핑을 하던, 그리고 좀 많이 걷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동네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뭐냐, 행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그 동네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오프라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커머스, 언택 기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컬 중심의 SNS나 이커머스 중심의 어떤 지역 공동체가 우리의 과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단계 우리 그 변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래서 언택트와 배달 서비스 중심의 온라인이 부상되는 거, 이건 불가피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프라인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권 간의 어떤 경쟁이 시작됐는데, 지난 2달 동안의 변화를 보면 자연과 동네의 약진, 그리고 실내와 다운타운의 부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테라스라든가 야외에 있는 그런 음식점을 선호하고, 우리 주변에 동네에 있는 음식점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건물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우리가 또 그리고 일이 끝나면 빨리 집에 오기 때문에 다운타운, 비즈니스 중심지의 업소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계가 끝나면 3단계의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화, 로컬화의 어떤 새로운 그 경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예를 들면 로컬 푸드라는, 우리 그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선호할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3단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언택트, 언컨택트가 지금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프라인에 큰 변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결별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뭘 유지해야 될지를 한번 제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원거리 출퇴근, 그리고 대형 실내 공간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그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했던 글로벌 메가시티, 1,000만 명, 2,000만 명이 사는 도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은 아무래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통 우리가 예상 못한 부분인데, 그래서 도시는 저는 모르겠어요. 도시는 계속 중요해질 것 같고, 특히 전원 도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많고 공원도 많고 자연과 가까운 도시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우리가 인구 밀도도 사실 이렇게 지난 한국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인구 밀도도 보면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도도 좀 높아질 수는 있었으나, 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생활 시설, 의료 시설이 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띄엄띄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근처에 아주 충분한 의료 시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나 공간의 밀도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면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동네라든가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한 그 도시 단위로 우리가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강화해야 되고 또 보행 자전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전거 판매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런 그 변화가 유지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과 주거, 놀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활권 도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 도시의 모델은 생활권 도시가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예측하고 해봤습니다. 이 생활권 도시는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에 골목 도시, 사람 중심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 삶, 놀이를 한 군데서 하는 또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더 빨리 생활권 모델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생활권 그 도시를 그 미래 도시 모델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새 시장이 어디 살든지 15분 안에 필요한 모든 시설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라는 개념으로 지금 생활권 도시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선진국 도시들도 보면 되게 동네 지역 단위로 이렇게 산업 정책에 대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최근 언론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우리 예상 못했던 거죠. 전체적인 소비는 줄었지만 홈어라운드 소비라고 합니다. 집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가게의 소비는 8.5% 늘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 변화는 사실은 2014년부터 시작돼서 홈어라운드 쇼핑이 8%에서 2017년 13%인데 지금 이제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언택트 기술이 가장 그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예상외로 자전거라든가 자전거요. 자전거 그리고 이제 뭐 정육점, 슈퍼마켓. 그래서 맞아요. 온라인 쇼핑이 물론 2위지만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 공동체적인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가게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인스타그램 보면은 재난지원금으로 자전거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고기 사 먹고 이런 게 여기 또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재난지원금에 그렇죠.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행도 우리가 기성세대는 우리가 뭐 제주도를 가면 버스를 타고 제주도 전체를 구경하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요새 밀레니얼은 그렇게 안 하고 한 지역에 가서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면 7개 지역이 허브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동네가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가 동네 중심으로 살기도 하지만 여행을 가더라도 한 동네에서 오래 머무는 그런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미 이런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서도 한 구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의 비율이 처음으로 50%가 넘었습니다.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만 이렇게 로컬 지향, 동네 지향은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됐는데 오히려 다양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 제주 이민, 골목 상권, 또 우리가 뭐 핫플레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하고 또 고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골목 상권인데요.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 이게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강북이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전과 달리 사실은 서울의 각 동네들이 어떻게 브랜드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동네가 중요했지만 이 동네의 변화는 이미 2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젊은이들이 여행하는 골목상권을 보면 이렇게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문화자원, 임대료, 기업가정진, 접근성, 공간 디자인, 정체성. 그러니까 정부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5개로 시작한 이 골목상권이 전국적으로 지금 140개로 늘어났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광역시, 기초단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옛날에 서울에 가야 된다. 아니면 서울의 특정 지역에 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선망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산된 거죠. 전국적으로 골목상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생활권 도시를 어떻게 구축할까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골목상권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골목상권은 여러분 보시지만 여행 가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가 이제 골목상권을 동네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동네 상권 중에서 일부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개 동네 상권이 여행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외부인 관광객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심 상권, 몰링 상권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형태의 어떤 관광 상권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서울에 1,008개의 동네 상권이 있답니다. 그중에서 53개가 골목 상권이 됐는데 나머지 몇 개가 골목 상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골목 상권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 먹자 골목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가게들이 모여 있는 동네를 골목 상권이라고 합니다.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목 상권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네 중심으로 살려면 사람들이 찾는 좋아하는 가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를 해야 되는지 제가 골목길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장인대학, 장인기획사, 도시형 관광단지, 지역기반 산업생태계인데요. 이거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권의 범위가 좁혀진 거예요. 서울도 너무 크고 구도 크고 아까 500m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생활권은 500m입니다. 500m 주변이라면 읍면동이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이 그러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보면 복지 전달하고 우리가 주민등록증 떼지. 사실은 우리 동네 상권을 관리한다든가 우리 낙후 지역을 재생한다든가 이런 건 시군구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이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생활 범위가 좁혀졌기 때문에 읍면동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상권 기능을 부여할 그런 제안을 해보고요. 사실 지금 주민자치 지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라든가 주민회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읍면동도 앞으로 할 일이 더 늘어날 거라 이렇게 네네. 제가 예상해 봅니다. 그 지역이 더 작은 단위로 단단해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행복센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하나가 확인했던 게 지역 화폐를 쓰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를 되게 잘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동네 정육점에다가 상점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대형 마트보다 어떤 경우에 훨씬 싸고 품질이 좋다는 거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예. 동네에서도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동네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수급할 수 있고 또 이걸 제공하고 있는 훌륭한 생산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동네를 재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행정도 동네를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생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일단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동네를 다시 보고 또 이 안에 좋은 요소들을 다시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전 질문들을 어떤 게 있었는지 그냥 소개 정도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행정과 정책 변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가치는 뭘까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골목 상권 타격이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뭘까요? 타격은 크건 작건 다 온 것 같은데 골목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아무래도 몸집이 작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언택트 사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패널 토론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